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을 해서 불리언 LED를 디스플레이하고 또 그 디스플레이하는 LED에 대한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그 프로그램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언 원소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배열은 행은 총 10개, 그 다음에 열도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0x10 해당하는 이제 2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while loop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이 기다림 함수, 그러니까 대기 시간에 설정한 값만큼 지연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에 있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두 개의 while loop가 이제 병렬로 동작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while loop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5로 나눕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0부터 1씩 증가가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0 또는 1 또는 2, 3, 4 이 5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 2차원 배열의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이런 정보들을 표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 구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 0의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제가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상수값을 미리 만들어 놨고, 1인 경우는 이렇게 다 명시적으로 다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구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열의 원소에 대한 속성을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하는 불리언 원소의 색상을 바꿀 건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원 배열로 입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에 보시게 되면은 색상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1차원 배열을 인가하셔야 되고 배열의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정보에 대한 상수값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정경색, 배경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에 이렇게 사용자가 이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트롤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값을 이제 색상을 변경하시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나는 이 1차원 배열의 원소의 속성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클래스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나는 불리언 원소에 대해서 내가 프로퍼티 노드를 바꾸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꾸미기 위해서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 불리언 LED 디스플레이 및 색상 변경하기라고 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겠고요. 컨트롤 C,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경로 복사하시고 나서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VI 이름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일단 배열에 대해서 배열 그 왁구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배열의 원소로는 제가 불리언 원소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생기게 되겠고요. 가로 방향, 열 방향으로는 총 10개의 원소죠. 4, 6, 8, 10 됐고, 그리고 이제 2차원 배열로 만드시려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인덱스 값을 하나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이제 2차원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인덱스 값은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체크 해제하시고 라벨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자, 관련된 거는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겠고요. 자, 2, 4, 6, 8, 10. 예,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실제 이제 코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간단하게 자, 보기 함수 팔레트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제 이벤트 구조 넣어주시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 정지 버튼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 테두리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요.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관련된 컨트롤을 관련 케이스에 넣어 주신 다음에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입력 터미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을 생성의 상수에서 마저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기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때는 이제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이 아래 루프도 정지 조건을 뭔가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실버의 분류원에 자, 누름 버튼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엑시트라고 하죠. 이거는 엑시트 물음표로 하신 다음에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류원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이 있는데 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저는 아래 루프를 정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지시키겠고 자,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관련된 값이 참이 되도록 할 겁니다.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생성에 자, 상수로 하고 이 값이 자, 참이 되게 하겠고 그러면 이 아래 루프가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지가 된 다음에는 다시 다음에 실행할 때 또 처음부터 실행하기 위해서 자, 거짓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루프가 정지되고 나서는 이 엑시트 물음표, 이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타이밍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여기서 생성에 자,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라는 거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자, 여기서 이렇게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하겠고 자, 디폴트 값은 제가 200ms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0ms 디폴트 값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이용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나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 쪽에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초기화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디스플레이 인디케이터의 디폴트 값도 저는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자, 디폴트 값은 이렇게 모든 값이 다 거짓으로 그래서 자, 생성에 그래서 이제 상수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미리 선언하신 다음에 여기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 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상수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눌렀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코드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이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보면은 목과 나머지 함수가 있어서 이 목과 나머지 함수로 5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상수에서 5로 하신 다음에 이 값을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을 보고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 나머지
R이 리마인더의 약자죠. 그래서 자, 나머지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관련된 값을 자,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는 우선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개의 그 조건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일단 0하고 1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온 상태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약간 밖으로 빼놓으시고요. 자, 0인 경우에는 아까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0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고 1인 경우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그 표시하는 상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색상을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 대한 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영상 강좌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 생성에 상수를 하시게 되면 관련된 값이 상수로 이제 생성이 되고 이거는 0 케이스에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아래로 내리겠고요. 자, 다음은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일단 실행 버튼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해서 실행 버튼을 활성화시키겠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초기 값으로 이제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1인 케이스에 대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인 케이스는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자, 이렇게 참이 돼야 되겠죠. 자, 모서리 부분을 먼저 채우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2차원 배열의 자, 불리한 원소를 가지고 뭔가 화면을 표시하신다고 하면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생성에 상수를 해서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인 케이스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이스에서 다음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미리 다 만들어 놓을게요. 자, 2, 자, 다음 케이스 추가 3, 자, 다음 케이스 4까지 있죠. 자, 지금 이제 1까지 했고 이제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실행을 하면 자, 디폴트 값이 되고 이번에는 세 번째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모서리 표시해 주고 힘드네요. 자, 됐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지우시고 관련된 상수값을 자, 2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3 케이스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고, 자, 이번 주는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네 번째. 모서리 먼저 연결하시고, 자, 측면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서 초기화하신 다음에 자, 다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안에 4개만 칠하면 되겠죠.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시면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요. 자, 관련된 상수를 이 4번 케이스에 대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구현이 됐고요.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 인디케이터에 이 관련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색상을 바꾸는 거 이외에 코드에 대해서는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여기까지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코딩 내용 자체는 뭐 별다른 스킬은 없지만, 이렇게 UI 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뭔가 그래도 멋있어 보이죠. 근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스킬을 한번 넣고 싶은 게 뭐냐면, LED 색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지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배열 원소에 대한 참조 번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배열 원소에 대한 참조 번호.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배열 원소에 대해서, 그 배열 원소가 이제 불리언 원소잖아요. 그래서 그 배열 원소의 속성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속성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클래스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입력으로 이 참조번호, 배열 원소의 참조번호를 인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클래스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에서, 자, 누르신 다음에 일반의 지객체에서, 자, 컨트롤에서, 자, 불리언 컨트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원소가 이제 불리언 원소인 경우에 명시적으로 그 원소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참조번호를 뽑아낸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퍼티 중에 보면은 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색이라고 하는 값에 넣어주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상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Y를 일단 지우겠고, 이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클러스터인데 원소가 두 개죠. 그래서 부호 없는 32빗이네요. 그래서 정경색, 배경색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상수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바꾸신 다음에, 자, 이 관련된 거를, 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실제 이 불리언 같은 경우는 오프일 때 색상과 온일 때 색상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늘리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부호 없는 32빗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숫자와 색상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에서 볼게요. 블록 다이그램에서 보면은 그래픽 앤 사운드에서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색상자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이거를, 자, 컨트롤로 바꿀게요. 자, 컨트롤로 하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라벨은 일단 보이지 않게 하겠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인데 원소가 클러스터죠. 그래서 일단 이 색상자 컨트롤 두 개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자, 실버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클러스터에 이 두 개의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크게 맞게 조정하시고, 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로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빼고, 그래서 뺀 다음에 지우고 이거를 이 안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결국에는 그 UI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거든요. 이게 부호 없는 32빗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열을 두 개까지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표시하지 않겠고, 이 라벨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관련된 거를 여기에 배치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시키겠고, 자, 이제 프론트 패널에 크기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UI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1차원 배열 첫 번째 인덱스는 오프일 때 색상이고요. 두 번째가 온일 때 색상입니다. 그래서 오프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으로 하고, 온일 때는 뭐 빨간색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저는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색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 다음에 또 쓰기로 변경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선언한 값을, 자, 여기서 생성의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자, 늘리신 다음에 여기에다 주석으로, 자, 오프, 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오프에 해당하는 정경색과 배경색, 이거 온에 해당하는 정경색과 배경색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색이라고 하는 이 1차원 배열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색의 값이 변경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 자, 색 값으로 하시겠고, 관련된 거를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 코드를 이제 이 부분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색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코드를 컴팩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 해볼까요?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얘도 좀 당기고 전체적으로 다 당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즈 케이스 이 정도 되고, 관련된 것도 이렇게. 결국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다 보니까 이런 코드 사이즈 자체가 또 그 코드의 사이즈가 커지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의 면적을 최소로 하는 게 또 좋습니다. 자, 온라인을 좀 맞추겠고요. 자,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 화일 루프하고 아래 화일 루프의 크기를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맞추려고 했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이 초기화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죠. 자, 한번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디폴트 값이 바로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바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 보면은 값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프로그램적으로. 그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또 속도도 뭐 500ms로 하면은 천천히 바뀌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빠르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자, 오프일 때 색상은 뭐 흰색으로 하겠다.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불리언 원소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LED 디스플레이 하는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하게 자, 불리언 원소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LED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원소에 대한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